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로 배우는 아이디어 발상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주목받는 아이디어 내는 비결. 지난번에 뭐였죠? 한 단어만 기억한다면 주목. 영어로 attention. 그래서 누군가의 attention 영어로는 attention getting. 그래서 attention getting 요소가 있냐 아이디어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주목받는 아이디어를 내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면 되게 편리하겠죠. 아이디어 낼 때 빨리 낼 수 있고 많이 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선배들한테 배운 아이디어 선배들한테 배운 거, 또 제가 써서 효과를 봤던 방법, 또 많은 그 학자들이나 광고계 스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 알려준 거, 연구 결과, 실험 결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그 몇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당히 꼭 이 시간뿐이 아니라 이거를 듣고 본다면 아마 평생 갈 수 있는 자기 필살기까지는 아니어도 아이디어는 끝까지 내야 되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개인기 좋은 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겁니다. 주목받는 아이디어 내는 비결. 주아비. 여러분처럼 나도 줄여봤는데 주아비. 주목받는 아이디어의 비결은 세 가지 조건이에요. 뭐 수많은 방법이 있고 또 교훈도 있고 많은 고수들이 알려주는 게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낼 때 아이디어를 냈어. 이게 괜찮은가? 어떤 때는 좀 괜찮기도 하고 내가 봐도 어떤 때는 이건 틀렸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좋은 아이디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나 이거는 좀 함량이 모자라네.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지요. 그래서 그때 체크리스트를 쓸 수도 있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종이를 놓고 아이디어를 내겠다. 백지에서 시작할 때도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Simple, Surprise, Smile. 이걸 외워야 돼요? 시험 나와요? 시험엔 안 나와요. 그런데 알아두면 개인기로 평생 쓸 수 있다 그랬죠. 그 아주 유명한 광고회사의 회장님이 강의에서 얘기를 해준 걸 제가 잘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에다 저도 이걸 소개하기도 하고 제가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연 기회나 다른 뭐 크리에이티브 리뷰, 자문회의 이런 데서 제가 항상 도대체 좋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해야 도대체 주목을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조건이에요. 3S, 세 가지 조건. S가 3개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뭐 S 3개, M 4개, T 4개 뭐. 그런데 그게 어떤 때는 뭐 다른 뜻으로 쓰이고 분야에 따라서 경제나 뭐 의료 다른 분야에서는 다르게 쓰이는데 우리 아이디어 세계에서는 Simple, Surprise, Smile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갖추면 정말 좋다는 거죠. 성공한다는 거죠. Simple, Surprise, Smile. 뭐 쉬운 단어들이니까 되게 기억하시고 Simple은 되게 단순하게 Surprise. 뭐 TV에서도 그런 프로 있죠. Surprise. 뭐 놀라는 거. Smile. 씩 웃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추면 일단 좋은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아이디어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주합의의 세 가지 조건.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죠? Simple. 무조건 단순하게. 뭐 저는 원래 뭐 생각이 단세포 같아서 복잡한 생각 못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 낼 때 정말 유리해요. 저는 사실 생각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막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소심하고 예민하고 그런 편이에요. 제가 저를 보기에. 하지만 아이디어 낼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일부러 바보같이 조금 모자라지만 더 모자라게 또 비난받지만 더 좀 멍청하게 더 비난받게 마음 상태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욕심이 많고 할 말이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다가 내가 내 말에 헷갈리고 상대방은 이미 주목을 받지 않고 이미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속으로 비판하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대책 없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 하나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달될 확률이 아주 커요. 그래서 첫 번째 S는 심플입니다. 무조건 단순하게. 제가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그 광고를 만들 때
클라이언트 광고주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가 이 특징입니까? 이번 제품은 그럼 자동차인데 색깔이 그때는 은색이 어려워서 안 나왔었는데 지금 까만색, 흰색, 은색도 나온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독일에서 아주 특별한 페인트가 나와서 빨간 핏빛 빨간색까지 나온다.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을 우리가 내게 됐다. 차를 색만 보고 사나? 아닌데 색이 1번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속으로 갔죠. 그래서 그러면 그중에 색이 다양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느냐? 그건 아니고요. 등판 능력이 이제 좋아져. 등판 여러분 요새는 차 성능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 등판 이렇게 판 올라가는 언덕을 올라가는 능력이 되게 좋아졌다.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차들이 성능이 지금같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부르릉 소리 안 내고 아주 부드럽게 힘이 좋으면 엔진이 차가 잘 올라가게 이런 것들도 그 장점이 됐어요. 지금 그런 거 했다가는 정말 특이하다고 하겠죠. 자동차가 얼마나 지금 하늘을 날 지경인데 뭐 등판 능력은 얘기 안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들. 자, 색깔이 네 가지가 됐다. 특수 색깔까지. 등판 능력이 좋다. 그 다음에 실내 좌석이 넓다. 동급 대비 그 차가 전체는 커지지 않았지만 잘해서 실내 공간 아주 크게 했다. 또 한국에서는 이게 먹히죠. 여러 가지 컨셉 중에 실내 공간이 충분하다. 동급 대비 같은 가격 그 다른 차량에 비해서 경쟁사 차량에 비해서 되게 넓어졌다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엔진을 이번에 독일에 어디 하고 해서 무슨 SV 무슨 C 레일 무슨 이런 엔진을 도입했대요. 그래서 아주 되게 좋아졌대. 자, 기억나세요? 한 네 가지를 얘기했네요. 그걸 광고에 다 담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지금 심플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하나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이게 싸워야 돼요 이제. 이게 차를 만든 사람들이나 수많은 돈과 시간과 기간을 넣어가지고 만들고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거 자랑을 안 하고 그냥 뭐 색깔 좋아요, 등판 능력 좋아 이럴 수 없거든. 다 얘기해 주길 바라거든. 그러니까 15초에 길어야 30초에 TV 광고라면 그리고 뭐 인쇄 광고, 옥외 광고, 버스 광고 같은 거 몇 초 볼 것 같아? 2초 봐요. 근데 그 안에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해?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담아갑니다. 광고에. 그럼 어떻게 할까? 화면을 막 분할해서 등판 능력, 다채로운 색깔, 실내 공간, 뭐 강화된 무슨 엔진, 특수 엔진. 누가 봐요? 이렇게 하나만에 4개 있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한 편씩 하면 어떨까요? 돈이 좀 들더라도 디자인 편, 그 다음에 실내 공간 편, 아까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그러면 이제 절반의 성공이죠. 저는 그거 보세요. 단순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싸워서 제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는데 많은 부분 또 광고 후에 사후 조사를 하거든요. 애드 트래킹이라고 해서 애드 트래킹 서베이. 애드를 쫓아가는 거예요. 광고를 트래킹 쫓아가서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서베이는 아시죠? 조사. 사람들이 보고 나서 효과가 있었는지 이 광고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나한테 도움이 됐는지 감동적으로 다가왔는지 물건을 사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회사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요. 사후에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하고 제가 많이 이겼죠. 왜? 이걸 지켰기 때문에 4가지 5가지 좋은 점을 한 광고에 넣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만 얘기했기 때문에 성공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실패도 많이 했죠. 저도 처음엔 순진하게 다 넣어달라니까 다는 아무도 기억 못해요. 소비자가 왕이죠. 소비자가 기억나지 않아요 하면 끝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저 편을 들어줘서 무조건 단순하게 하는 게 좋다. 그거는 주제를 어쨌든 말할 거를 한 가지만 딱 갖고 하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조합이 S입니다. 심플.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 보이나요? 제가 대충 사람 얼굴 그려봐. 이것보다는 그냥 눈만 해도 충분히 표현되는데 이 사람의 감정이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훨씬 유리해요. 아까 들었던 여러 가지 예로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주목받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비결은 단순하게 만든다. 만약에 인쇄 광고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넣지 말고 하얗게 또는 까맣게 비워놓으면 눈을 끌겠죠. 빨갛게 판이 있다면 또는 은색이라면 또는 글씨가 많지 않다면 그림이 많지 않다면 눈에 띌 확률이 크죠. 근데 대부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무슨 생거진천, 진천에서 나온 좋은 쌀, 그 다음에 어떤 영농 뭐 조합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좋은 그 땅에서 아주 맑은 해를 받아서 햇살을 받아서 좋은, 너무 많죠 정보가. 하나만 딱 해본다. 이 연습은 꼭 하세요. 앞으로 어떤 주제를 받으시더라도 한 가지만 얘기한다. 한 가지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Less is more. Less is more. less는 좀 더 적은 거죠. more는 더 많은 거죠. less가 more다. 무슨 소리예요? 더 적은 게 결국은 더 많은 거예요. 뺄수록 궁금해져. 데이트 때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도 가끔 제안을 하는데, 데이트, 소개팅,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첫 시간에 다 얘기하면 다음에 만날 일이 없죠. 애프터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 혈액형, 가족관계, 재산 정도, 학력, 우리 집안, 내 방 구조 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 만날 게 뭐 있어. 적을수록 궁금하고, 이 사람은 몰랐던 장점이 있네. 약간 몰랐던 단점이 있네. 부족한 게 있네. 이 사람은 몰랐는데 자꾸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매력이 있네. 이 사람은 술을 잘 마시네. 이 사람은 음악을 많이 아네. 뭐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연애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물론 뭐 첫날 만나서 결혼합시다 이러는 커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연애에 성공하려면 less is more. 조금씩 좀 신비롭게 신비주의를 지키면 성공합니다. 제 주위에 많이 받고, 저도 많이 그랬고, 뭐 처음부터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재미없죠. 그래서 less is more, simplicity 얘기하는 거예요. simple, make it simple. 메시지를 주고 또는 뭐 표현하고 싶은 게 많으면 다 빼세요. 다 빼세요. 하나. 광고의 기대 수명은 2초랍니다. 2초. 시간 재볼까요? 이 정도 돼요. 딱 2초도 기네. 요즘 같은 경우 딱 보고, 만약에 인터넷에 뭐 인강 듣는데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와서 그거 막 들어가서 보나요? 정말 관심 있는 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치우지. 남성 정장 여학생들이 딱 보고 이거 봐야 돼 이런 드물죠. 남자친구 옷을 한번 골라줘야지. 이럴 때 빼고는 선물을 해야지. 아빠 거 뭐 골라줘야지. 이런 거 아니면 할 일이 없죠. 제가 틴트 광고를 볼까요? 잘 안 보죠. 그래서 나한테 해당이 되고 내가 관심 있고 한 경우에 2초를 본답니다. 그나마. 그래서 광고 기대 수명 2초다 하면 왜 단순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잡하게 막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한다. 그다음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이제 종이에 백지에 빈 공간에 뭔가 채우려고 이제 TV 광고를 만들든 배너를 만들든 뭔가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림도 있어야 될 거고 모델도 있을 거고 배경, 색감, 뭐 글씨, 카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빼고 어쨌든 2초에 딱 잡히는 간단한 거. 아까 대충 재봤죠? 2초. 딱 요 정도입니다. 그때 딱 눈길을 잡아야 돼. 아니면 지나갔죠. 스킵. 딱 스캔하고 그 다음에 스킵이에요. 복잡하면 바로 외면합니다. 지금 살면서 알아야 될 게 그게 얼마나 많아요. 또 알았는데 불필요한 거야. 얼마나 후회해요. 내가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친구 만나기도, 누구나 고민이 있고 시간이 모자란데 우리 지금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몰라도 될 거 알려주고, 언론에서도 가짜 뉴스도 많고, 뭐 그래서 조금 찾아서 보려고 이러면 해도 가짜 뉴스가 또 나오고 막 이런 판이라 정말 알아야 될 것만 심플하게 딱 해서, 이메일도 시시각각 체크하지 말고 하루 몇 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계속 들어가지 말고 조금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제 조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 우리 마음이지만 어쨌든 눈에 띄려면 2초 안에 눈길을 잡아야 된다. 제가 참 잘했다 하는 광고 중에 또 역시 5개 광고예요. 제가 대충 스케치를 했더니 이제 뭐 뒤에 하늘일 거고 차 타고 가다 보는 거예요. Text and drive 이렇게 써 있어요. 텍스트는 뭐죠? 문자이기도 하지만 텍스팅 한다 그러죠. 영어로. 문자 보내는 걸 텍스팅이라 그래요. 텍스트 글자니까. Text and drive. 텍스트 문자 보내고 운전하라.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면서 운전하세요. 뭐가 먼저든. Text and drive.
미쳤나? 저 죽으려고 그죠? 대부분 뭐예요? Don't, do not, text and drive 이렇게 써야 되겠죠. Don't 하지 마세요 해야 될 텐데 이 광고는 커다란 하얀 판에 text and drive. 그러니까 문자 하면서 운전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눈 주목 눈길을 끌지 않을 수가 없죠. 2초 attention 2초 안에 끌었죠. 문자 하면서 운전하세요. 뭐냐 이거 나 죽으라고? 잘 안 보이시나? 누가 광고를 했을까요? 장례 서비스 무슨 상조 하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서 주목을 끌은 광고예요. 이해 가시죠? 도대체 문자 하면서 공익 광고인가 했더니 공익 광고가 아니라 문자 운전하면서 문자하지 마세요는 공익 광고고 문자하면서 운전하세요. 텍스트 앤 드라이브 이런 하면 그 다음에 딱 보면 여기에 로고가 무슨 장례 서비스 무슨 상조 딱 나오는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이런 광고를 보면 내가 했으면 좋았을 걸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으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투나 후회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그 근본 힘인 거 아시죠? 질투는 나의 힘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내가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심플 아이디어.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 뺄셈의 예술이야 광고는.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많이 있지만 어떤 거는 많이 더해져서 좋은 것도 있죠. 호화롭고 장식이 많고 요소가 많아서 멋있게 되는 것도 있죠. 조각 작품이나 뭐 어디든 그런 분야는 많이 있어요. 또 뷔페 식당에 갔는데 하나만 딱 주면 돈이 아깝고 막 욕하겠죠. 뷔페 레스토랑 같은 데는 뭐 많아야지. 안 먹어도 눈이 일단 먼저 즐기는 거니까 돈도 많이 내고 가면 호텔 뭐 유명한 호텔은 10만 원도 넘잖아요. 근데 10만 원에 칠래가 어떻게 먹어? 상식적으로. 근데 속으로 이제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막 나름 준비를 해서 가죠. 그런데 실제로 10만 원어치를 먹기는 어렵죠. 우리 배가 아무리 잘 먹어도 운동선수라도 그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서 눈으로 먼저 보고 되게 그래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좀 먹고 마는 건데 거기서는 해당되지 않죠. 그건 많아야 좋고 꼭 다 먹지 않더라도 뭐 바다가재도 있고 때에 따라서 고기도 여러 가지로 다 있고 소고기 뭐 양고기 돼지 야채 채소 뭐 과일 뭐 전부 다 많이 해놔야지 다 안 먹더라도 그게 더하기 예술이라면 우리는 뺄셈 예술이에요. 다 필요 없고 딱 그릇 하나 내가 먹을 가장 맛있는 거 하나. 그 뷔페하고는 다르지만 광고는 뺄셈의 예술이다. 빼기의 미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무슨 소린가요? 내가 만약에 표현했어요. 이제 숙제를 받아서 아이디어를 냈어. 자꾸 빼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이따가 또 자세히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뭘 빼라는 건가?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뺀다. 무조건. 머릿속에 광고 아이디어 발상 시간에 들었는데 뭘 자꾸 빼라 그러네. 그러니까 카피가 길어. 카피 알죠? 광고 문구 카피가 길어 하면 자꾸 조금씩 빼보는 거예요. 나는 3월 4일에 춘천에 놀러 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광고 카피. 너무 길지 않아요? 놀러 간 거는 뭐 놀러 갔겠지. 그 다음에 춘천에 뭐 갔겠지. 춘천으로 춘천. 또 나는 필요해요? 나는이겠지 뭐 당연히. 딴 사람 얘기를 어떻게 쓰겠어요? 조금씩 빼보는 거예요. 나는 3월 4일에 춘천에 놀러 갔다 하면 놀러 빼고 나는 빼고 그 다음에 애 빼고 하면 3월 14일 춘천 갔다. 조금 더 빨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2초라며. 그죠? 2초 딱 할 때. 그래서 자꾸 빼버릇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3월 14일 춘천 갔다. 뭐야? 누가 갔다는 거야? 왜 가? 저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성공이죠. 어텐션 끄는데. 그렇겠죠. 그 다음에 춘천을 빼봅시다. 3월 14일 갔다. 조금 더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봐라. 또는 갔다를 뺍시다. 3월 14일 춘천.
뭐야 일기야 그림 일기야.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겠죠. 그런 식으로 빼는 거예요. 또는 3월 14일은 4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3월 춘천. 그려지시나요? 나는 3월 4일에 춘천에 놀러 갔다. 만약에 이런 글을 쓰고 싶었다면 자꾸 빼보는 거예요. 조사도 빼고 다 너무나 분명한 거 빼면 3월 춘천. 뭐 이렇게만 해도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 모자라면 뒤에 그림이 있거나 춘천 배경이 있거나 기차역에 춘천 표지판이 있거나 기차 티켓 그림이 하나 나오거나 또 춘천의 명물 무슨 호수나 맛있는 음식 닭갈비 뭐 이런 게 나오거나 신발만 여행 간 내 발만 나오고 수많은 표현 방법이 있겠죠. 자꾸 뺄수록 유리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광고기는 더하기 예술이다. 덧셈의 예술이다. No. 아니죠. 뺄셈의 예술이에요. 뭐든지 자꾸 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주목받는 아이디어가 돼요. 주합이 두 번째. 서프라이즈. 무조건 놀라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래죠. 왜 이래 이 사람이. 서프라이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놀라게 해야 보겠죠. 내 아이디어를. 그 중에 하나가 심플이에요. 아까처럼 단순하게 해놓고 자꾸 숨기면 사람들이 뭐지 하고 그 내 아이디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놀라게 합니다. 서프라이즈. 무조건 놀라게 한다. 소비자를 놀라게 하면 좋겠다. 이 뭉크의 이 스크림 아시죠? 비명인가 번역. 영화도 나왔잖아. 스크림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아니겠지만 광고 아이디어 딱 뭐냐 이거. 어유. 이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 첫 번째는 심플이었고 단순하게 하되 놀래키게 해야 되겠다. 다른 말로는 임팩트. 알죠? 임팩트가 있어야지. 임팩트 이런 말을 해요. 충격적인가? 과연 이 아이디어가 같은 뜻이죠.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놀랍게 임팩트를 줘라.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한 수만 번 했겠죠. 아이디어 팀들이 가져온 괜찮은데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임팩트, 충격이 없다니. 별로 놀랍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치명적이죠. 그런 거 뭐하러 해요? 아무도 안 볼 텐데. 그래서 서프라이즈 또는 임팩트, 충격적이냐, 놀랍게 하냐. 제가 그림은 좀 엉터리로 그렸지만 고급 머세데스 벤츠 차예요. 벤츠 차가 주차해 있는데 위에서 엄청나게 차보다 큰 축구공 하나가 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살이 났어. 자동차가. 놀래켜서 이게 진짠가? 이거 실화냐? 실화처럼 거리에다 이렇게 장치를 한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인쇄 광고나 포스터로 한 게 아니라 거대한 가짜 공을 만들어서 나이키 로고를 싹 넣어놨죠. 그 나이키 공이 얼마나 힘이 있고 유명하고 인기 있으면 누군가 빵 발로 찼는데 여기 와서 탁 만화처럼 마치 고급 자동차가 깨졌다. 이거는 뭘 설명하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서프라이즈, 임팩트 이런 거예요.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거리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걸 안 보고 갈 사람이 없겠죠. 가서 다 사진 찍고 지난 시간에 기억해요? 아이사스 S 2개 있었죠. 아이다, 아이사스 기억나실 거예요. search, share 마지막 share 이거는 다 공유하지 않겠어요? 길에 가다가 이런 장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차 막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걸 못 치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운전하느라고 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사고가 났으면 우리가 이거 가서 볼 텐데 가만 안 있죠. 이런 거 나이키였네, 나이키 광고였네 하면 이건 재밌는 해프닝이고 이벤트니까 이걸 찍어서 막 공유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게릴라 아이디어라고도 해요. 게릴라는 그 무장 공비 옛날식으로 하면 간첩인데 이제 그 정규 군이 아니고 숨어 있다가 막 밤에 슬쩍 나와서 막 그 적을 공격하고 이런 게릴라라 그래. 게릴라 마케팅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주합이 세 번째 비결은 스마일. 무조건 재밌게, 무조건 웃게 하라. 코미디언을 웃겨라, 전유성을 웃겨라, 뭐 이런 거 있어. 전유성이라는 아저씨 유명한 개그 원조격 되는 아저씨인데, 그래서 잘 안 웃어요. 아이디어는 많이 재밌는 걸 내고, 제가 재밌는 캐릭터인데 안 웃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개그맨들한테 신인 개그맨들한테
저 사람 웃기게 하면 성공한 거다 해서 그런 프로가 옛날에 있었어요. 어렵겠죠. 이렇게 막 일부러 막 안 웃으려고 이러는. 근데 어쨌든 그 사람 방심하게 해서 웃게 하면 어텐션을 끌은 거고 주목받게 한 거죠. 그래서 주합이 세 번째 비결은 스마일, 심플, 서프라이즈, 스마일. 무조건 재밌게 해라. 내 아이디어가 사람들을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는가. 요게 세 번째 비결이에요. 단순하게 해라. 놀라게 해라. 그래서 씩 웃게 해라. 왜? 미소를 짓는다는 거는 마음을 좀 연다는 거죠.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코미디언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찰리 채플린 뭐 그런 사람들은 되게 바보짓을 많이 하고 걷는 것도 우습고 옷도 우습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코미디언은 고도의 전략을 쓰죠. 바보같이 보여서 우리가 웃게 하고 자기 페이스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비결을 하죠. 코미디언들이 천재죠. 우리 속담이죠.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런 말이 있어요. 막 그 잘못하고도 실실 웃고 죄송해요 안 그렇게요 안 그렇게. 그건 옛날에 엄마 아빠도 이게 때릴래도 여러 아이가 있죠.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첫째는 못되게 막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막 이러고 두 번째는 제발 안 그렇게 아빠 그래서 막 안기고 이러면 손찌검 할래도 아빠 뭐 못 데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러니까 광고지만 상업 광고지만 물건 팔려고 했지만 사실 나를 웃게 하면 마음을 열고 그래 한번 들어보지 하게 되는 거죠. 자, 복습입니다. Simple, Surprise, Smile. 그래서 아이디어가 단순해야 상대를 놀라게 하고 소비자를 미소 짓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을 열거나 구매 리스트에 넣어뒀다가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사주거나 뭐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단계기도 해요. 저 화살표 보이나요? 심플하게 만들면 아이디어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주 단순하게 뺄 거 다 빼고 말도 짧게 그림도 아주 단순하게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고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면 서프라이즈 뭐야 하고 궁금하게 되죠. 많이 감췄으니까 알고 나면 하하 스마일 해서 씩 웃게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마무리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얘기는 2초 안에 상대를 웃게 하면 아이디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단순하게 만들면 된다. 서프라이즈 놀라게 임팩트가 있냐.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라. 세 번째 그래서 씩 웃게 하면 성공. 요 세 가지를 다 못해도 뭐 하나나 두 개만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장 해도 그죠? 그 아이디어 낼 때 한번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세 가지 다 되면 좋고 하나라도 쓸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아이디어 낼 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은 제 강의는 성공이죠. 주합이 세 개 S 중에 심플, 서프라이즈, 마지막 S가 스마일.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웃어야죠. 자, 오늘은 세 가지 내 아이디어를 주목받게 하는 방법을 그런 비결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